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특강을 좀 맡게 된 경북대학교 문성민이고요. 우선은 저는 이제 언어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보여드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문장 내에서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한국어 부사격 조사들, 이런 부사격 조사들이 뒤에 이제 후행하는 동사가 영향을 미쳐서 그 기능이 달라진다. 선행하는 명사가 영향을 미쳤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사례 연구를 하면서 지적으로 이제 들여다보긴 하지만, 어느 정도로 후행하는 동사가 영향을 미쳤고, 앞에 선행하는 명사가 영향을 미쳤는지, 그 수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저희 인간만큼 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구사를 하고 조사의 기능도 굉장히 잘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 모델들이 어떤 어휘한테 영향을 받아서 이 조사의 기능이 달라질 때 이거를 잘 활용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인공지능 모델은 저희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뇌 같은 어텐션이라고 하는 뇌를 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까서 이제 조사의 의미가 달라질 때 어떤 어휘한테 영향을 받았는가, 이런 거를 좀 보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제가 연구 제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특강 제목은 이제 러프하게 인공지능 언어 모델은 의미의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어의 의미가 이제 문장에서 달라지는데, 이런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 이제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한 종류로 저희가 다이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보시는 이제 영어 단어 이제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장에서는 이제 동물로서의 마우스로 사용이 되고, 어떤 문장에서는 이제 컴퓨터 장치로서의 마우스로 사용이 되죠. 이러한 현상을 이제 저희가 다이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한국어 안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 부사격 조사 의로 같은 경우에 이제 문장에 따라서 그 기능이 이제 달라지죠. 저희가 칼로 썰었다 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사용된 로의 기능은 도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집으로 갔다 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사용된 로의 기능은 방향으로서의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문장에서 이제 그 기능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부사격 조사가 가지고 있는 다이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문장처럼 나는 감자를 칼로 썰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딱 듣기만 해도 여기서 사용된 로는 도구로서 이제 기능을 하는 로로 사용이 된 것이다. 이거를 저희가 바로 인지를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질문은, 어떻게 우리 인간들은 이런 부사격 조사의 기능을, 문장을 듣고 바로 인지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이제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지금처럼 이제 많이 발전되기 전에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부사격 조사 의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기능이 달라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번역 쪽에서도 좀 많이 문제가 있었고, 기계 번역 쪽에서도 패턴화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기법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초창기 트랜스포머 모델이었던 이제 벌트 모델,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해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다양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과 같이 좀 메소드를 만든 그런 연구들이 이 정확도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연구들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연구들은 이제 컴퓨터 공학 쪽에서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우리가 어떤 방법을 좀 고안을 해서 이 로의 기능을 판별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짰더니 이전 방법보다 몇 퍼센트 정도 정확도가 올라갔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우리가 정확도가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어떤 부분을 얘는 더 잘 보기 때문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는 약간 이제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트랜스포머가 이제 기존의 모델들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데 왜 이렇게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지? 트랜스포머가 어떤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지? 라는 거를 이제 답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진행했고요.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모델로 이제 벌트 모델, 양방향으로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는 벌트 모델, 그리고 이제 시퀀스를 나아가면서 학습이 진행되는 이제 GPT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GPT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죠. 챗 GPT라고 해서 챗 GPT의 초창기 모델인 이제 GPT-2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트랜스포머 모델들이 문장을 이해할 때 그 문장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요 클래시피케이션 인베이딩이라고 하는 결과값을 2차원으로 축소를 하고 그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시각화 시스템까지 이제 설계를 해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 연구를 위해서는 저희가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제가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종 코퍼스를 사용을 했고요. 세종 코퍼스는 이제 21세기 세종 프로젝트에서 이제 10년 정도 이제 여러 언어학자분들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이 참여하신 프로젝트입니다. 세종 코퍼스를 이제 사용한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연구를 진행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재현이에요. 이 재현이 될 수 있냐 없느냐, 사전 연구랑 비교를 할 수 있냐 없느냐. 그런데 이제 세종 코퍼스는 그 당시에 이제 사전 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코퍼스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코퍼스를 사용을 해서 나는 다른 방법을 좀 도입해서 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됐다라는 거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세종 코퍼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세종 코퍼스를 이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아실 텐데, 세종 코퍼스는 굉장히 다양한 그 타입의 코퍼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하는 그냥 로우 코퍼스, 그리고 이제 문법적인 형태의 정보가 태깅되어 있는 이제 문법이 태깅되어 있는 코퍼스, 그리고 이제 이 나누어져 있는 형태로 나눠져 있는 코퍼스, 그리고 의미 기능이 이제 탑재되어 있는 코퍼스 등등의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이제 의미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그런 코퍼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 코퍼스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미 기능이 탑재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저희가 사진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 이 사진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일반 사진이 아니라 이렇게 언더바를 넣은 다음에 숫자를 부여해요. 이거는 사진의 7번째 의미로서 이 문장에서 사진이 사용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저도 요거를 이제 처음 보고 이제 조금 놀랬던 게, 저는 사진이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는 이 광학적인 기술을 사용을 해가지고 물체의 형상을 이런 뭐 소재에 이제 나타내는 요 일반적인 사진, 그게 7번째 의미입니다. 사실 이제 네이버 사전 들어가서 사진 치시면은 제일 첫 번째 의미가 뭐 조선시대 벼슬아치들이 출근하던 시간이에요. 대단하죠? 그것처럼 이제 이런 기능들, 이런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다 손수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태깅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가능해지냐면은, 그 당시에 예전에 뭐 지금도 저희가 사용하지만 그 자연어 처리 기법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 어휘들이 가지고 있는 상호 의미, 이제 유사성을 이제 계산하는 건데,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텀 더큐먼트 매트리스 혹은 이제 워드 바이 워드 매트리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워드 바이 워드 매트리스에서 어휘들의 차이를 나타낼 때 가장 쉬운 방법이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언더바로 이제 번호를 주입을 해서 뭐 사진 언더바 07은 사진 언더바 01과 다른 거다, 이렇게 형태를 부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쉽게 저희가 의미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당시에 이제 많이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요 코퍼스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연구 주제가 뭔가 부사격 조사 의로, 그리고 이제 조사에 대한 거를 좀 하고 싶은데, 사실 조사에 대한 태깅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조사에 대한 태깅이 어렵기도 할 뿐만 아니라 뭐 당시에는 이제 좀 집중할 부분이 아니었겠죠. 뭐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조사에 대한 태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요거를 태깅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제 당시에 이제 3명의 이제 박사과정 그리고 이제 교수님과 함께
뭐 이런 태깅 작업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세종 코퍼스에서 총 5,000개의 문장을 뽑은 다음에 부사격 조사 의로가 포함되어 있는 단순한 문장들만 추출을 했습니다. 추출을 해서 이 세종사전에 보면은 부사격 조사 의로에 대한 기능을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부사격 조사 의로의 기능은 문맥 안에서 상태로서의 기능, 도구로서의 기능, 방향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영양주로서의 기능, 그리고 기준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장소로서의 기능, 총 6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에 따라서 실제 문장들을 보면서 연구자들이 각자 그 어노테이션을 하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이런 문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태깅을 하자, 이런 문장을 이런 식으로 태깅하자, 한번 논의를 해요. 그리고 나서 논의할 때 사용되지 않았던 텍스트 5,000개를 개별적으로 받은 다음에 그거를 태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연구자는 이 문장에 대해서 뭐 방향으로 이제 태깅이 되어 있고, 이 연구자는 이 문장의 의로에 대해서 뭐 장소로 태깅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일치도를 평가합니다. 그 일치도 평가한 방법이 이제 필리스카파라고 하는 통계적인 수치이고요. 필리스카파가 모두 일치가 됐을 때 1점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0.94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3명의 언어학자가 5,000개 문장에 대해서 일치도 있게 요 조사의 기능에 대해서 태깅이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태깅을 진행하기 전에 이 태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결정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하자라고 하는 많은 조건에 대해서, 상황 부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야 되고, 그만큼 이제 설계된 다음에 이제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깅된 코퍼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제 GitHub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되어 있고요. 연구자들분 중에 이제 이 부사격 조사 의로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의로뿐만 아니라 이제 에나 에서에 대해서도 태깅이 진행된 코퍼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진행한 거예요. 이 문장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가지는 의미, 이 문장에서는 이 부사격 조사 의로는 뭐 기능, 그 도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혹은 이제 방향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혹은 장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거에 대해서 판별을 해내는 게 자연어 처리 쪽에서는 이걸 분류 태스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버트 모델과 GPT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풋으로 들어갈 때 문장의 형태가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버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Next Sentence Prediction이라고 해서 이 학습 기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문맥을 이해하는 약간 담화 같은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학습 방법이고, 2개의 문장이 주어졌을 때 이 문장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은 이거다라는 걸 이제 학습하는 형태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너무 배가 불러.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많이 먹었길래, 이렇게 하면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너무 배가 불러. 그런데,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러면 굉장히 엉뚱하잖아요. 배가 부르는데 이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습시킬 때 사용했던 게 Next Sentence Prediction이고, 그거를 위해서 이런 특수 심볼들이 필요합니다. CLS 같은 경우에는 Classification Token이라고 해서 요 세그멘트 단위 2개의 이루어져 있는 그 쌍을 이제 표현할 때 이 CLS가 들어가고요. 이 SEP 같은 경우에는 Separate라고 해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구분할 때 이제 사용하는 스페셜 토큰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스페셜 토큰이 필요하고, GPT 같은 경우에는 이 Next Sentence Prediction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모델 모두 요 레이블 정보를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레이블 정보를 줬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제 저희가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시켰다라고 하면 돼요. 이제 어느 정도 정답을 알려준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이렇게 분류해야 되고 얘는 이렇게 분류를 해야 돼 라고 이제 알려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레이블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챗 GPT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수하게 많은 말뭉치를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수학적인 방법이에요. 수학 계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넣어서 학습시킨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모델을 만들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 무수하게 많은 말뭉치를 학습시켜 놓은 이 프리트레인 모델, 그 위에다가 정보를 입히는 거예요. 프리트레인 모델은 결국에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든 모델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특정한 가르침을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치 대학교 1학년 학생을 이제 뭔가 가르칠 때, 대학교 1학년 학생한테 뭔가 특수한 뭐 과목에 대해서 가르칠 때, 혹은 이제 대학교 1학년이 아니어도 돼요. 뭐 초등학교 학생한테 우리가 뭐 국어 문법을 가르칠 때 이런 부사격 조사 의로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럴 때 있어가지고 얘는 이런 문장에서는 이런 식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문장에서 이런 식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등학생이어도 어차피 말은 하잖아요. 말을 하는 상태에서 하나의 언어적인 지식을 입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파인튜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파인튜닝 과정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많은 말뭉치를 학습해 있는 프리트레인 모델이 필요해요. 그래서 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볼트라고 한 프리트레인 모델을 사용했고요. 코볼트는 이제 그 SK텔레콤에서 이제 개발을 한 프리트레인 모델입니다. SK텔레콤에서 개발한 코볼트 위에다가 제가 만든 이 5,000개의 말뭉치를 파인튜닝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인튜닝을 시키고요. 파인튜닝 시킬 때 저희가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지정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에폭이라고 하는 거. 에폭은 이제 몇 번 학습을 시키느냐. 저는 이제 에폭을 1부터 50까지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첫 번째 학습시켰을 때, 두 번째 학습시켰을 때 다 개별 이제 아웃풋으로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뭐 러닝 레이트, 그리고 이제 배치 사이즈, 그리고 시퀀스 랭스, 그리고 뭐 시드, 그리고 입실론 등등 이제 파라미터들이 지정이 되어 있고, 이런 파라미터들은 기존 연구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파라미터들 값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언어 모델들이, 이 언어 모델 두 개의 언어 모델이 에폭, 즉 학습 몇 번 학습시켰는지 그 학습 횟수에 따라서 얼마나 이 부사격 조사 의로의 기능을 잘 판별해내는가, 이거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TSN이라고 하는 2차원 축소법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GPT는 이제 기존의 벌트랑 마찬가지인데, GPT에서 사용된 프리트레인 모델은 동일한 회사 SKT에서 이제 개발한 CoGPT-2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저는 이제 뭐 학습 결과 이 클래시피케이션 정확도가 이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 정확도를 일단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사격 조사 의로의 기능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 벌트 모델은 이제 79%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줬고, GPT 모델은 67%의 정확도를 보여줬어요. 두 모델이 12%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벌트 모델이 GPT-2 모델보다 부사격 조사 의로의 기능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 라고 이제 기존 연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폭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런 성능의 퍼포먼스는 올라간다. 이거는 기존 연구에서도 많이 하는 얘기들이고, 기존 연구에서는 요 에큐레이시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내가 1점 더 높냐, 2점 더 높냐. 그래서 그걸 이제 많이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뭐 에큐레이시가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결과값들, 모델의 인베이딩을 가지고 이런 시각화를 개발을 해서 넣어본 거예요. 자, 시각화를 보시면 저희가 살짝의 이제 뭐 통계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요게 그 MDS라고 하는 멀티 다이멘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멀티 다이멘션 중에서도 2차원으로 축소된 멀티 다이멘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원들은 그 문장이에요. 하나하나의 테스트 때 사용된, 학습에서 사용된 문장은 테스트 때 사용이 안 되고요. 이제 학습에서 안 사용된 문장들을 이제 테스트에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들은 하나하나의 문장, 부사격 조사 의로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고, 그리고 이제 원의 색상은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요 부사격 조사 의로의
의로가 문장에서 사용된 기능입니다.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 원들이 가까이 있다라는 거는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고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는 잘 판별해냈다. 하나의 뚜렷한 클러스터로 만들었다라는 거는 얘를 한 덩어리로 보고 있다. 같은 묶음으로 보고 있다. 같은 의미로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렇게 조사 기능에 따라서 하이라이팅 해주고 트래킹 할 수 있는 기능들이나 내가 원하는 문장만 트래킹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여러 가지를 이제 포함을 하고 있고요. 해당 시스템에서 저희가 이렇게 재생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에폭이 이제 올라가죠. 에폭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학습이 진행된다. 학습 횟수를 이야기하고 6번 학습했을 때, 7번 학습했을 때. 지금 저희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같은 색깔의 원들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느냐. 지금 보는 것처럼 아까 처음에는 굉장히 막 이렇게 타원형으로 별로 분류가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게 색상별로 자기네들끼리 묶여요. 이거는 그만큼 이 문장들을 기능에 따라서 잘 분류했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GPT-2를 볼게요. GPT-2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전혀 한 번 학습됐을 때 모습이고 이제 학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벌트 봤을 때처럼 막 벌트는 되게 그 색상별로 뭔가 뚜렷하게 이 군집이 이루어지는 게 보이는데 GPT는 그런 형상이 잘 안 보이죠? 눈에 띄게 보이진 않죠. 이건 뭘 의미를 하냐면은 GPT도 지금 색상별로 어느 정도 이렇게 위치는 비슷해요. 분류는 해내고 있지만 벌트만큼 정확하게 뚜렷하게 분류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아까 부사격 조사 의로를 에폭 17, 17번 정도 이제 학습했을 때 결과인데 이펙터 같은 경우에는 의로의 기능으로 굉장히 조금 사용된 이제 기능이죠. 예를 들어서 B로 인해 오늘처럼 이제 B로 인해 늦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그 늦었다에 대한 사건이 이제 B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펙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의로 자체는 이펙터로 많이 사용된 것보다는 상태로서 반장으로 뽑혔다. 이런 상태로서 사용된 경우나 혹은 이제 도구로서 사용된 경우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데 이펙터는 되게 조금 사용되는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요 벌트 모델은 이펙터 자체를 하나의 조밀한 클러스터로 만들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이전에 이런 결과들을 이제 보기 전에는 항상 해왔던 얘기가 이 모델들의 성능은 데이터 사이즈에 영향을 받는다. 데이터 사이즈가 많아야 이제 잘 학습이 된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벌트는 여기서 보여준 이런 퍼포먼스 결과는 모델의 사이즈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분류를 해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벌트가 50번 정도 학습했을 때의 결과인데 이건 이제 GPT가 이제 학습했을 때 결과인데 GPT 같은 경우에는 50번 학습하고 나서도 지금 이 이펙터에 대해서 전혀 분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이제 이펙터에 대해서 얘는 따로 이제 의미 있는 구분되는 기능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어떤 결과냐면은 장소로서 사용된 문장들이 이제 이 GPT 모델 결과 안에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한번 본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장소를 뽑은 이유는 장소는 이 방향으로서의 기능과 굉장히 의미적으로 유사해요. 앞에 선행하는 명사를 픽스하고도 후행하는 동사만 바꾸면은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집으로 정했다. 하게 되면 이제 장소로서의
기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집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방향으로 바로 바뀝니다. 이 방향이 생기죠. 그래서 웬만한 문장 내에서 뭐 앞에 있는 선행하는 명사가 같을 수 있어요. 그 말은 어휘를 기반으로 구분하기에는 살짝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언어학자분들이 이제 요런 손수 이제 어노테이션을 했을 때도 장소랑 방향은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처럼 요런 장소와 방향, 의미적으로 유사한 두 기능에 대해서는 구분을 이 인공지능 모델, 특히 이제 GPT 모델도 못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버튼 모델인데, 버튼 모델이 이제 이렇게 뭐 클러스터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지만, 장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뚜렷하게 한 클러스터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다른 클러스터 안에 포함되어 있죠. 요게 방향에 대한 클러스터인데, 방향 클러스터 안에 장소를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장소와 방향은 같다. 둘이 같다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장소와 방향에 대해서 좀 구분을 힘들어하는 그런 현상들을 인공지능 모델도 똑같이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시각적으로 저희가 검증을 했지만 조금 더 보고 싶은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기능에 따라서 뭐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는 방금 개발한 시각화를 통해서 봤는데, 실제로 이 기능들이 달라졌을 때 어떤 어휘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가, 이거를 볼 때는 또 어텐션을 이제 봐야 합니다. 어텐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인공지능의 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텐션을 볼 때는 이제 굉장히 이제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이제 시각화 방법이 이 어텐션 비즈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어텐션 비즈는 What does Bart look at? 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이제 처음 발표가 됐고요. 이거는 이제 2019년도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발표한 논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메타죠. 메타에서 발표한 논문이고, 해당 논문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어텐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해서 이제 살펴본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풋 문장을 경북대학교를 학회 개최지로 정하였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의로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 어휘들은 무엇일까 라고 봤을 때, 의로에 선행하는 요 개최지, 그리고 후행하는 정하였다, 정하다 라고 하는 동사 등이 색상이 진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어텐션이 활성화됐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면 의로의 기능이 이렇게 사용됐을 때 요 앞부분과 뒷부분의 어휘가 활성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GPT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게, GPT는 학습 방법이 어때요? 이 시퀀스, 연속되는 앞에 나온 애들의 이제 시퀀스를 통해서 뒤에 나온 애를 예측하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행하는 동사의 정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아예 불이 안 켜져요. 후행하는 동사의 정보를 아예 안 사용하는 거죠. 학습 기제가 일단 달라요, 두 모델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트 모델이 이제 로가 이제 장소로 사용됐을 때 어떤 어휘한테 영향을 받는가, 뭐 앞에 선행하는 어휘한테도 영향을 받고 후행하는 어휘한테도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GPT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선행하는 어휘 중에서도 뭐 이 경북이라고 하는 어휘한테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후행하는 이 동사 정보는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학습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서대문으로 갑니다 에서도 이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요. 요건 좀 특이한데, 저희가 의로가 이제 영양주로 사용됐을 때 아까처럼 이제 이 의로가 영양주로 사용됐을 때 저희가 그 그래마티컬 청크 관계를 좀 많이 사용을 해요. 뭐 B로 늦었다라고 해도 되지만, 뭐 자연스럽게 얘기할 때는 B로 인해 늦었다,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로만 사용되는 것보다는 이 그래마티컬 청크 관계, 로 인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문법을 사용을 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 문장 안에서도 바람으로 인해 쓰러졌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펙터로 사용됐을 때 많은 문장들 안에서. 그리고 지금 버트 같은 경우에는 요 바람으로 인해 그래마티컬 총크 관계를 사용을 해서
이 의로의 기능에 대해서 판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부사격 조사가 가지고 있는 요 기능들, 그리고 기능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그래마티컬 총크 관계들. 저희가 학습된 데이터가 적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마티컬 총크 관계가 있는 기능이 있고 없는 기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구별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버트 모델은 이런 정보를 더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GPT는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아까 모델 퍼포먼스 안에서 이제 버트 모델이 GPT-2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줬는데, 왜 좋은 성능을 보여줬지?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선행 연구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버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정보를 사용한다. 구조적인 정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이제 버트 모델은 요 constructional information이 많은 경우에 이제 잘 된다. 그리고 GPT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 어휘, vocabulary richness, 어휘가 풍부해야 이제 학습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해 봤을 때, 버트 모델은 구조적이고 통사적인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준 거고, 이제 GPT 모델은 어휘 정보가 이제 풍부할 때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모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부사격 조사, 의로의 기능을 판별할 때 있어서 이런 구조적이고 통사적인 정보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저희가 부사격 조사 의로를 이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설명할 때 더 잘 대변할 수 있는 모델은 GPT보다는 이제 버트 모델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연구의 결과는 4개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단어 수준의 이런 어휘들이 가지고 있는 다이성, 특히 이제 부사격 조사 의로가 가지고 있는 다이성을 이제 판별해낼 때 이런 구조적이고 통사적인 정보가 더 중요하게 사용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모델 모두 이제 에폭이 진행됨에 따라 정확도가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학습을 많이 진행할수록 더 잘 분류하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펙터라고 하는 요 기능에 대해서 버트는 이런 청크 관계를 사용해서 분류해냈고, GPT는 이제 하지 못한 거, 그런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자주 사용되지 않는 조사의 기능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조사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더 잘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소와 방향에 대해서 두 모델이 모두 이제 분류를 잘 못해냈다라는 결과를 통해서 의미적으로 유사하게 사용되는 두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도 어려워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제 혹시라도 이 강연을 통해서 내가 뭐 다른 문장을 좀 넣어서 어텐션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강연 자료에다가 링크를 좀 걸어뒀고요. 요건 이제 버트 모델이 이런 어텐션을 볼 때 이제 사용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 해당 코드를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뭐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요거는 이제 그 프리트레이닝, 그 파인튜닝을 시키는 코드는 아니고요. 파인튜닝 된 모델을 불러와서 어텐션을 보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어떤 코드든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보통 저희가 GPU를 사용합니다. GPU는 이제 그래픽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공지능 할 때 그래픽카드 이건 프로세스 연산 속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좀 빨리 하고 이제 연산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GPU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 모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되는 패키지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제 자동차에서 이제 파츠들, 이제 엔진이 있어야 되고 바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처럼 뭔가 하나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설치해야 되는 부속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을 불러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발한 모델들을 이렇게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페이지에다가 모델들을 다 공개를 해요. 그래서 이 모델들을 이제 바로 접속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만든 사전학습 모델이나 혹은 이제 파인튜닝 모델들을 바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공개를 한 거예요. 제가 SKT에서 이제 개발한 이제 그 코버트나 이제 코어 GPT-2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SKT 계정이 따로 있어요, 여기 안에. 그래서 SKT에서 이미 공개를 해줬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용할 수 있었던 거고요. 저는 이제 제가 SKT 기반으로 이런 로의 기능을 분류한 이 분류 모델들도 이제 올려놨고, 뭐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제 많이 만든 그런 모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와요. 내 모델 지정해가지고 사이먼이라고 하는 계정, 사이먼문이라고 하는 이 계정 안에서 이 파인튜닝된 모델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제 모델을 이제 사용하는데 나는 이 모델을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로 사용하겠다. 분류 모델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이제 각 모델별로 이제 토크나이저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토크나이저는 뭐냐면은 어휘를 끊는 거예요. 어휘를 끊는 수준을 이야기하고요. 그건 이제 사전 학습된 모델에서 토크나이저를 몇 번 정도 학습시켰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이런 모델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되면은 일단 가장 첫 번째 할 수 있는 거는 인풋 문장에 들어왔을 때 해당 인풋 문장을 저는 이제 6가지 이제 조사의 기능으로 판별해내는 모델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안정환이 선발로 나왔다. 이 문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태입니다. FNS입니다. 그리고 뭐 케이크를 칼로 잘랐다 라는 문장에 대해서는 이제 도구입니다. 그리고 길이 사고로 인해 막혔다 문장은 이제 이펙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요런 그 파인튜닝 모델들은 지금 코드에서도 굉장히 몇 줄 안 되게 바로 사용을 하죠. 이것처럼 실제 뭔가 서비스를 만들 때 바로 탑재 가능해요. 이게 API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런 모델들을 이제 이런 모델들 안에서 이제 인코더 부분, 뇌 부분을, 어텐션의 뇌 부분을 이제 가지고 와서 거기에 넣어서 시각화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휘가 어떤 어휘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제 버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코더가 레이어가 이제 12, 거기에 이제 또 헤드가 12죠. 그렇게 해서 그 헤드에 따라서 레이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GPT-2 모델도 제가 이제 코드를 이제 공개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강연을 통해서 요 강연 자료를 통해서도 액세스가 가능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이제 그냥 액세스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구글 페이지에다가 그 성민문이라고 하는 제 이름 검색하시면은 제일 첫 번째 이제 홈페이지가 하나 나와요. 해당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렉처 부분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제가 뭔가 학생들과 채팅할 수 있는 그런 링크를 따로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 링크에다가 제가 오늘 자료들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해당 자료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강연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고맙습니다.